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사실 그거예요. 어디 좀 안정적인데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부동산 전문가만 알고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근데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어떤 투자 상품도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도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게 없다라는 게 저는 명확하고요. 만약 그게 있다라고 해서 투자를 권유하시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투자가 맞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문제예요. 안정적이고 좋은 거를 찾기 시작한 거, 아니면 싸고 좋은 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 사실 그게 문제의 발단이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안정적인 부동산일수록요, 부동산 가격이 역시나 비싸요. 우리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수요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이제 가격도 비싸죠. 근데 가격 등락폭이 뭐 투자자들이 몰려가는 지방에 있는 갑자기 뭐 작은 아파트다 이런 것보다 등락률이 클까요? 크진 않습니다. 금액의 등락폭이 클 뿐이, 아니, 금액의 등락이 클 뿐이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이 갑자기 막 오르는 경향도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어때요? 비싸잖아요. 전 국민이 다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실제 살 수 있는 실질 수요는 몇 프로나 될까요? 실질 수요는 거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내가 너무 사고 싶어 이런 가수요가 아니라 실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실수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격을 지불하고 사야 그게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강남에 있는 부동산은 탄탄하지만 실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는 적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지 않은 거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뭐 지방에 있는 작은 소형 아파트다, 투자 금액이 적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실제 그걸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올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투자해서 갑자기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들은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 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원이다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부동산 교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삶이 막 이렇게 확 멋있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8시에 출근하고요. 7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나면은 뭐 저녁 먹고 또 밤에 자료 찾고 이런 일상이에요. 주말에는 또 외곽에 나가서 이제 부동산을 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라클 모닝을 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이런 습관은 아니에요. 그건 저도 물론 해봤는데 저한테 맞는 이제 습관은 아니어서 하진 못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하면서 저는 대부분 책 보거나 아니면 책을 썼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대부분 책을 쓰고, 회사에 가서는 아까 시간 관리를 좀 명확히 한다 그랬잖아요. 촘촘하게 할 일을 적어서 빨리 할 일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또 책을 보면서 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퇴근해서는 이제 부동산 공부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낮에는 노동을 해요. 열심히. 자본소득으로만 얻는 소득으로 생활을 하면은 되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은 건물에서 받는 월세만으로 사는 거 너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자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자본소득은 또 다른 자본을 위한 투자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빼먹기 시작하면 파이는 커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본소득은 자본소득대로 놔두고 더 중요한 것이 노동소득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노동소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여기서 나오는 잉여적인 소득을 자본소득에 더 플러스 알파로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맨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은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거의 생존의 욕구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자아 실현의 욕구가 커져요. 근데 자아 실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노동을 통해서 그거는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많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뭐 건물을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사시느냐? 단 한 명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어느 정도의 건물주까지 봤냐 하면은 이분은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낮에 회사를 다니세요. 근데 회사를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먹고 배달 알바를 나가십니다. 저도 그분 말씀을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왜 배달 알바까지 나가세요라고 했더니 어차피 저녁 먹고 소화시킬 겸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뭐 자전거도 타면서 배달을 하면은 충분히 나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아내랑 같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한 바퀴 걸으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자본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노동소득을 통해서 계속 다른 가치들을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삶의 패턴이 갑자기 막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고 마지막까지 부지런하게 살고 있더라라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살아오면서 세운 철칙은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2배 벌고 싶으면 2배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계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배를 벌고 싶은데 사람들은 0.5배만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절대 2배를 벌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좀 덜 하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그 투자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회사에서 뭐 1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못지않은 노력을 부동산 투자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월급만큼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본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하고 치밀하게 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만큼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게 이제 저는 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목적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쉽게 벌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으면은 사실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의 목적이 돈이었다. 그럼 돈을 벌면은 사실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돈을 잃는 순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점에 샀다가 저점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그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히 돈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라는 말씀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좀 길게 봐서 저는 10년 이상을 해왔어도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도 했어요. 투자하면서 저 실제로 돈도 많이 잃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잃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번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벌고 잃고 하면서 경험과 지식이 좀 쌓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잃을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오래될수록 내가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저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동산 투자 원칙 10가지가 네. 있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중요한 원칙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떻게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지금 실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실행하라. 근데 급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면 또 지금 바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가서 뭘 하나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자라는 게 단순히 부동산을 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투자는 정말 긴 활동이거든요. 여러분들 쇼핑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마트에 쇼핑을 간다? 마트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 안에서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을 사고 나서 예를 들어 뭐 만두를 샀어요. 만두를 사고 나서 집에 가서도 요리를 해 먹어봐야 됩니다. 해 먹어보고 직접 먹어봤을 때 이 만두가 맛이 있네,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이거는 가성비가 좋구나 라는 게 먹어봐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체 쇼핑의 과정이듯이, 그래 먹어봐야 내가 쇼핑을 잘했네 못했네 이런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공부를 하고 여러 물건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 물건을 보고 또 가서 취득을 하는 거죠. 실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임차인들을 어떻게, 집이라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상가라면 어떻게 하면 임차인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런 운영의 과정도 되게 필요하고요. 단순히 임차인뿐만 아니라 뭐 수리를 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뭐 기가 새면 그런 걸 수리한다거나 이런 운영의 과정도 필요하고, 마지막에 매각까지 해서 돈을 실제로 번 게 성공한 투자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투자의 과정이에요. 쇼핑하고 비슷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가서 쇼핑을 하는 것만 이게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딱 가서 사는 거.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어떤 걸 사야 돼요? 라고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지,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 과정에서 사실 돈을 버는 건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을 사람들은 좀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가서 사라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의 전 과정을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식 투자할 때도 모의 투자 먼저 해보잖아요. 모의 투자를 해보고 요게 뭐 오르냐 떨어지냐 이런 거를 가늠하듯이 내가 가상으로 이 부동산을 언제 샀다라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왜 샀는지에 대한 근거를 물론 그 전에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쯤 뒤에 팔겠다라는 거를 길게 시뮬레이션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중에 투자하시는 게. 근데 이런 공부나 습관들이 계속 지속이 이렇게 누적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실패할 확률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상으로 우리는 체험을 해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상 체험을 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부동산은 무조건 돈을 넣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뭐 있을까? 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 번씩 실행을 해보셔라. 물론 그런 과정들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실행을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조금씩 공부하는 과정도 바로 실행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겠지만 너무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실제 현실에 가서 그런 물건들을 한번 구해보세요. 핸드폰 안에서만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아파트도 가보고 그 상권도 가보고,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그래서 무조건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지하철역에 내려서도 한번 걸어가 보시고, 뭐 학교가 좋다라고 그 학교도 가보시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다? 실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봤던 삶의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진짜 건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분들도 본인이 이룩하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좀 그러다가 아까 자아 실현의 욕구랑 인정의 욕구 이런 게 되게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 결국 내가 뭐 학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잡을 찾으신다거나 이렇게 결국 바뀌어가는 모습을 저는 계속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마인드인데 실제 그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나중에는 더 공부하고 왜냐면 내가 이걸 지켜야 되니까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건물주들이에요.